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오전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서 저한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만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또 제 영상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전이지만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스닥 장기적인 흐름 나스닥 100 인덱스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고요. 대파동 1파동이 2002년 10월 말에 시작해서 2007년 10월에 끝나고 대파동 2파동은 이후 2008년 말까지 진행되었고 3파동은 2021년 말까지 진행 후에 4파동은 2022년 말까지 진행하고 이후 대파동 5파동이 진행 중인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5파동은 기본적으로는 1파동과 같은 길이를 상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5년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으나 언제든지 절단이 날 수 있고 또 길이가 같지 않고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꺾일 수는 있지만 이 5파동 내에서 흐름을 보시면은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1, 2, 3, 4, 5로 진행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5파동 채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구간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 차트로 봤을 때도 이 5파동 채널을 이번에 크게 하락했을 때 여기 채널 하단에 닿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바로 맞고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5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와 같은 급락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채널이고 지지선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깼다가 급격하게 올라주는 패턴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고 조심하셔서 매매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주요 이벤트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월요일에 ISM 지표 발표 후에 ISM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50 이상으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심리에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이 진행되었고 화요일 오후에 일본이 엔케리 청산을 막겠다, 자금 이탈을 막겠다는 식의 발표를 했지만 크게 반응 없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GDP 나우가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GDP 예상치가 생각보다 높아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생각에 크게 또 상승이 나와줬지만 18,500을 넘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SMCI 실적 발표가 오늘 5시에 있었는데 이 실적 발표상에서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전망치는 엄청 좋게 나왔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실적 발표가 이전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전망치가 높게 나온 거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하락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아직도 공포 심리가 많이 자리 잡고 있고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월 11일 2983 고점을 찍고 1, 2, 3, 4, 5로 W파동을 만든 다음에 ABC, X파동, 반등파동 만든 후 다시 한번 하락 Y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락폭만 봤을 때는 Y파가 이미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지그재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그재그로 채널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한 번 더 빠지지만 채널 하단을 지켜주는 모습 보인다면 그때는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Y파가 절단으로 끝나고 하락이 마무리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더 떨어지지만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비중 실어서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깨준다고 하더라도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장기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통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되면서 급격한 하락이 진행되어 왔죠.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급격한 비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20년물 채권금리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는 2023년 10월 말에 고점을 찍고 ABC로 빠져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락이 나온 만큼 반등이 며칠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엔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도 마찬가지인데요. 30년물 채권 선물은 대파동 1파동을 2023년 10월 말에 시작하였고 12월 말까지 진행 후에 대파동 2파동은 2024년 4월 중순까지 진행하였고 이후 대파동 3파동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3회 3파동 국면으로 보고 있고 3회 3파동 중에서도 1, 2파동을 끝낸 후에 3회 3회 3파동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3회 3회 3파동이 끝나고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조정 기간이 2파와 같다면 앞으로도 일주일 정도는 더 거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의 수는 3회 3회 3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고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도 괜찮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는 제가 현재 대파동 3회 3회 3파동 구간이 2023년 10월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파동 5파동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최근에는 이 구간 추세선 지켜준다면 2440선에서 사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이 조정의 깊이는 얼마든지 깊게 준 다음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2400선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2400선을 하방 돌파하지 않고 올라준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방 돌파한다면 이 갭을 생각했을 때 갭이 없었다면 이 3파 시작점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매매를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카운팅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유로입니다. 유로는 대파동 1파동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었고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파동 3파동 진행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소파동으로 1파, 2파가 나온 후에 다시 한번 상승, 하락 후에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깨지 못하고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을 좀 더 하더라도 이 1.09선에서는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더 단기적인 흐름 보시면 한 차례 ABC 파동이 나왔거든요. ABC 파동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WX, YX, Z로 5개의 파동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수는 있지만 그 지점은 1.09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 기준으로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유로 조금씩 매집하는 중입니다. 네, 오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주시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